근데 끝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고객들 중에서도 있어요. 고객들 중에서 끝까지 하는 경우는 보통은 소보원에 신고해요. 이제 사장님은 다양한 사람 진짜 많이 만나시잖아요. 그럴 때 기가 눌리지 않도록 하는 비결 같은 거 혹시 있으실까요? 오히려 더 배려해 주려고 하면은 상대방이 기를 펼칠 수가 없어요. 이 사업을 하면서 성향적인 게 되게 많이 들어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사업을 할 수 없는 성향인 분들이 내가 사업을 하려고 하니 좀 많이 힘든 부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향을 고치려고 하지 않으면 좋을 것 같아요. 화이팅! 다리가 참. 이 다리 같다는 거잖아요. 제가 또 모시게 됐어요. 바쁘시다고 해서 아프요. 약간 노이로제 걸리신 것 같은데. 너무 힘들어요. 이따가 또 뭐 미팅 뭐 되게 많다고 하셔서 지금 시간을 뺏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네, 안녕히 가세요. 네네네. 정 사장님은 네. 평소에 기가 세다는 말 많이 들으시죠? 생긴 게 이러니까 뭐 기가 세다는 말보다는 말을 잘 못 걸겠다 이런 느낌이죠. 저는 가만히 있었는데 경찰서도 많이 갔어요. 형님들이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나는 착한 시민이거든요. 지나가다가 내가 째려봤대. 나를 갑자기 죽박을 때려. 그래가지고 경찰서를 제가 최고 많이 간 데는 1년에 4번 정도 갔어요. 지금은 내가 지금 그래도 좀 약간 선량한 시민처럼 카메라빨 받으니까 좀 괜찮은데 옛날에는 빡빡 밀고 스레퍼 신고 노량진 거리를 이렇게 걸어가면은 내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었나 봐, 그 아저씨들이. 기가 세 보이는 거를 싸가지 없다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으셨던 거네요. 옛날에는 그랬었던 것 같아요. 여기 서울에 처음 올라왔을 때가 2009년이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완전 그냥 경상도 사람. 뭐 경상도 사람이 뭐 그렇다는 말은 아닌데 좀 무뚝뚝하고 그다음에 말투도 좀 약간 성난 보이고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게 싸가지 없다고 느껴졌었던 것 같아요. 제가 2009년에 한 번은 그 기숙사, 보통 이제 뭐 노가다 하거나 그러면 기숙사를 쓰거든요. 그 기숙사에서 복싱 선수 형님이 있었어. 그 형님이 이런 조언을 해주셨거든요. 보준아, 니는 알고 보면은 진짜 착한 애인데 말투랑 표정이랑 이런 게 너무 그렇다 보니까 조금 웃는 연습을 하면 어떻겠냐. 그러면은 앞으로 살아나갈 때 되게 도움이 될 것이다. 그때 당시에 제가 19살쯤 됐었고 그 형님이 31살, 2살쯤 됐으니까 그분도 사회생활을 하던 그 나이죠. 지금의 제 나이니까. 그 형님 제가 되게 따랐고 존경했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화장실 가갖고 진짜 웃는 연습도 하면서 그러면서 지금 좀 이제 눈가에 주름도 생기고 하면서 웃는 상이 돼 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사장님이 보시기에 진짜 이 사람은 기가 센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기가 세다고 느껴본 사람이 없는데요. 만약에 이래주미 해가지고 이래 문신을 하고 있다, 그런 형님들이 앉아 있어도 사실 그 사람들은 내면에 어떤지는 난 잘 모르겠어요. 내면은 약간 약한데 외적으로 내가 강해 보여야만 나의 자존감을 좀 상승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실제로는 알고 보면은 나약한 존재인 거야. 그러니까 외적으로만 보고는 판단을 할 수가 없어. 이래줌이나 있는 그런 사람들의 경우에 저도 겁이 날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게 기가 세다고 저는 생각하진 않아요. 사장님이 기가 세신 것 같은데요? 기가 세다기보다는 겁이 없는 거지. 그 옛날에 고등학교 얼마 안 다녔지만 고등학교 다닐 때 거기가 기숙학교였어가지고 새벽 2시까지 야자를 했었어요. 기숙사 애들은 자습실이랑 자기 교실이랑 나뉘어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습하다가 교실로 가가지고 필기도구나 아마 책 같은 거 챙겨올 때 그 학교 되게 껌껌한 새벽 2시에 무섭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거 하나도 안 무섭거든요. 호주이 데리고 가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같이 갔었어요. 그런 거에서 겁이 없는 거지 기가 세다 난 그건 잘 모르겠어요. 사장님만 모르고 계신 거 아니에요? 아 그래요? 이게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쁜 건 좋은 것도 아니고 뭐 중간이면 좋을 것 같은데. 사장님이 솔직히 사업을 하실 때 호락호락한 스타일은 아니시잖아요. 그럼 어떤 스타일인데요? 좋은데 네. 이제 말 잘해요. 자기 주장도 확실히 표현하시는 편이고 확실하게 이게 피드백도 주시고 하시는 편이잖아요. 호락호락하지 않은 스타일이다는 아닌 것 같아요. 호락호락해요. 이게 이유가 뭐냐면 저는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사람들한테는 뭐든지 호락호락하게 하려고 노력해요. 내가 더 낮은 자세로 가고 모난 말을 안 하더라도 그분이 나한테 상식적으로 대해주시잖아요. 그럼 내가 거기다가 대고 네가 뭔데 일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얘기를 했는데 상식적이지 않은, 그리고 우리 회사를 갖다가 깔보는 듯한 말투, 그리고 내가 낸데 하는 그런 스타일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나도
우리 회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안내를 해줘야 되고 그 과정에서 아예 부드러운 말을 할 수는 없는 거죠. 아닌 건 아니다, 맞으면 맞다, 그거는 제가 확실하게 하는 편이에요. 실제로 이제 우리 거래처들이랑 얘기를 하면 저는 호락호락해요. 근데 돈을 밝히는 사람들이 좀 있어. 난 돈 보고는 사업 안 하기 때문에 애초에 제가 그거는 말씀드리고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기는 돈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더 중요하다 하시는 분은 그러면 여기서 이제 끝내고 저희 뭐 식사나 한번 하고 가시죠, 그러는 경우가 좀 많죠. 이게 좀 케이스에 따라서 좀 달라요. 다르다. 네, 대하는 거에 따라 달라요. 어떻게 보면 단호하게 결정을 해서 반응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쵸. 왜냐면은 더 얘기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니까. 상대방도 좋은 거고 저도 좋은 거고, 서로가 어쨌든 비즈니스 관계잖아요. 그 상태에서 상대방과 내가 윈윈할 수 있는 관계가 되는지가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서로 윈윈하지 못하는 관계라고 제가 판단을 내리거나 아니면 상대방이 판단을 내린 것 같으면 굳이 우리가 이 관계를 지속할 필요 없고 이 대화를 지속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편이에요. 정중하게 대신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사실 원래 질문이 기가 센 태도로 대처해서 좋은 사업 결과를 낸 기억나는 뭐 에피소드가 있는지 최근에 이제 이거 얘기해도 되나? 안 보겠죠? 그 일본 창고랑 거래한다고 사실 우리가 일본에 가야 되는데 여기 일본 측에서 한국에 와주셨어요. 저희 여기 소회의실에서 얘기하는데 처음에 이제 어떤 거를 제가 제시를 했는데 이거 안 된다는 거야. 안 되면 거래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명확하게 얘기를 했어요. 오히려 그렇게 명확하게 얘기했더니 거기서 그렇게 얘기해줘서 감사하다. 그러면은 저희가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상의해가지고 우리 정군에 맞춰주겠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맞춰주셨어. 그래서 저희가 다음 달에 일본을 가야 되는데 어찌됐건 그런 식으로 계속 풀어나가는 데에도 제 주장을 정확하게 얘기하는 게 되게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반대로 이렇게 명확하게 내 주장을 해서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도 있으실까요? 상식이 안 통하는 사람들은 어렵죠. 실제로 저는 팩트를 얘기를 하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좋아한다기보다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보니 감성적인 분한테는 안 맞아요. MBTI 그 감성이 뭐죠? F와 F. T. 네. 저는 T잖아요. PD님 F잖아. 김해 결혼식에서 울었잖아. 우리가 거래를 한다면 조금 안 맞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서로 일하는 동료니까 상관없는데, 저는 거래를 할 때에 그분들한테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면 나는 마음에 상처를 받았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나쁜 의도로 얘기를 한 게 아닌데 감정적으로 그게 나쁘게 전달이 된 거야. 옛날에는 그런 사람들을 무시했어요. 왜냐? 제가 그 상대방을 이해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와이프도 만나고 그다음에 감성적인 사람들을 많이 만났죠. 만나다 보니까 이 사람의 표정을 보면은 내 말에 의해서 상처를 받았구나를 저도 조금 알게 돼요. 그렇다 보니까 그 사람한테 감성적인 멘트를 하려고 노력은 해요. 노력은. 뭐 그렇게 해서 잘 풀어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런 감성적인 사람들 중에 상식적인 사람들은 당연히 얘기가 통하는데 아예 진짜 비상식적인 사람들도 만난단 말이에요. 뭐 거래처뿐만이 아니라 우리 수강생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딱 잘라서 얘기해요. 죄송하지만 저는 이거를 해드릴 수가 없고, 수강을 하시려고 했던 분이면 수강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지금 수업을 듣고 있다면 죄송하지만 제가 전액 환불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편이에요. 왜냐면은 저희는 강의를 하는 이유가 서로가 비즈니스 관계가 돼서 수익도 많이 보고 그리고 더 좋은 관계를 나가기 위해서 바라는 건데, 뭘 해도 안 될 것 같은 사람이 있어요. 뭐 이분이 만약에 우리 정글로지 배대지를 쓴다? 그러면 배대지에서 분명히 우리 CS 직원한테 욕할 사람이야. 그러면 저는 같이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에는 딱 잘라서 얘기해요. 죄송하지만 그렇다. 그러면 그분은 사실 노발대발해요. 보통은 돈도 함부로 해준다 해도 감정이 아직 사라지지가 않은 거야. 뭐 그런 상황에서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잘 돌려보내는 수밖에 없죠. 네네, 잘 돌려보내는 수밖에 없죠. 근데 끝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고객들 중에서도 있어요. 고객들 중에서 끝까지 하는 경우는 보통은 소보원에 신고해요. 근데 저는 그거를 하도 많이 당하다 보니까 소보원에 신고하는 거 좋다 이거야. 왜? 소보원에 있는 담당자들 저랑 통화를 많이 해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괜찮아. 그 정도까지 간 사람들은 저는 그냥 철저하게 차단해버려요. 제 CS 철칙이에요. 정말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그래도 상식이 안 통하는 사람이다, 뭔가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고 내 마음을 풀어주잖아요. 그거는 그랬는데 소보험까지 신고를 했다? 그럼 더 이상 나랑 대화할 필요가 없는 거지. 내가 웬만하면 환불 다 해드리거든요. 환불이 그런 거 없고 알아서 하시라. 그래서 저는 톡톡이면 네이버 톡톡 차단해버리고, 뭐 채널톡, 카카오톡이면 차단해버려요. 그러면 뭐 고객이나 협력사에 좀 무리한 요구 같은 거는 최선을 다해서 설득을 시키려고 하고 그래도 안 된다고 하면 그냥 단호하게 차단해버리죠. 왜냐하면 제 시간도 중요하지만 그 상대방도 삭힐 필요가 있어요. 이게 끊어줘야 된다고. 그래서 차단을 하고 나면은 보통은 문제가 없어요. 뭐 왜냐면 민사소송까지 간 사례는 거의 없기 때문에 뭐 없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별걸 다 겪어가지고.
그러면 마지막 질문이 이제 사장님은 다양한 사람 진짜 많이 만나시잖아요. 그럴 때 기가 눌리지 않도록 하는 비결 같은 거 혹시 있으실까요? 오히려 더 배려해 주려고 하면은 상대방이 기를 펼칠 수가 없어요. 미팅 자리에 나가면 지금은 이제 우리 이사진이 나가면은 보통은 우리 아사히 사장님이 차도 내오고 이래요. 아사히 사장님이 우리 전체적인 분위기와 그리고 제가 대표로서 대우를 해주는 듯한 느낌이거든요. 근데 뭐 아사히 사장님이랑 저랑은 그런 관계가 아니고 수평 관계예요. 저희는 서로 다른 사업자가 만나서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는 그런 역할이 나눠져 있지만 만약에 제가 가가지고 혹은 제 직원이랑 가는 거래처 혹은 미팅 이런 경우에는 제가 무조건 그런 걸 대접해드리려고 해요. 그러면 보통의 대표이사들은 뻗댄단 말이에요. 비서한테 차 한 잔 내와라. 나는 그건 못 봐요. 그냥 내가 가가지고 내가 대접하고 그래야 상대방도 대표이사가 그래도 대접을 해주는구나. 그러면 처음부터 호감도가 올라간다고. 그 상태에서는 나한테 나쁜 말을 하려고 하던 것도 나쁜 말을 못 하게 되더라고요. 낮은 자세에서 그 상대방을 대우해주면은 뭐 기를 세운다 이런 것들은 전혀 없어지는 것 같아요. 보통은 상식적인 분들이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제 거래처를 만나다 보면은 모두가 그렇다는 건 아닌데 50대 특히나 남성분들 많이 어려워요. 그런 분들은 이미 사회 경험도 있고 내가 낸데 나를 대우해줘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는 오히려 저는 조금 더 강하게 나가는 편이에요. 강약약강이 아니라 강강약약이에요. 제가 다 대우해드리고 하는데 좀 날카롭게 얘기하는 편이에요. 내 주장을. 그러면 이렇게 편하게 얘기를 하다가 난 대우받으려고 얘기하다가 그분들도 제가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생각을 하게 된다고. 그리고 그 고집을 꺾을 수가 있어요. 50대 사장님들한테 제가 여기서 비하하는 건 아니에요. 모두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자리까지 올라가신 분들 중에 그런 케이스가 좀 있었다 정도로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 사장님은 기가 세다기보다는 말하고자 하는 그 전달이 분명하시고 또 결정은 단호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인 것 같아요. 근데 결정도 저는 모든 이의 의견을 다 통합해서 하는 편이에요. 근데 막 흐지부지하게 끝내고 뭐 이런 건 안 되죠. 네. 결론을 지어야 된다. 그리고 결과를 내야 된다. 왜냐하면 모든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우리의 행동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행동에서 결과가 안 나오면 얼마나 아까워요. 그게 다 매출로 직결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결론은 내야죠. 그 온라인 사업을 시작하시려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왜 명확히 그런 걸 전달을 하고 끝을 잘 내야 되는지, 왜 그게 중요한지 설명을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스마트 스토어를 한다. 그러면은 상품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팔릴 만한 상품을 찾으려고 소싱이라는 걸 하는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상품을 찾고 찾는데 등록은 안 해. 그러면 그 찾던 그 소싱의 시간들, 그 시간들이 다 무용지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등록을 해야 그 등록을 한 걸 보고 소비자들이 그거라도 보고 뭔가가 만들어져 갖고 물량이 점점 생성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계속 찾고만 있고 찾다 보면은 쇼핑하는 거예요. 내가 팔만한 상품을 찾는 게 아니라 그냥 구경하고 있는 거라고. 그거는 뭔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없지. 내가 등록할지 말지 고민을 하는 분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 고민을 안 하고 실행을 먼저 하는 게 더 좋아요. 등록하고 나서 팔릴지 안 팔릴지는 나중 일이라고요. 그거 등록한다고 안 팔린다고요. 초보자가 그거 뭐 찾아갖고 등록하는데 팔리겠어요? 안 팔려도 경험할 수 있는 거잖아요. 최대한 등록을 했는데 이거는 고객이 연락을 주네? 이런 것들도 볼 수 있고 그걸 보려면 등록을 다 해놔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분들이 많죠. 과감하게 결론을 짓고 결과를 내야만 되는 게 이 사업의 영역이다. 하지만 연애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인생 조언까지. 여자들한테 결론을 요구하면 안 돼. 여자는 과정이 중요해. 아시겠죠? 난 분명히 얘기했어요. 저번에 화 때 33살 밑으로만 내 말 듣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이제 같은 사업을 하시는 초보 사장님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을 마지막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사업을 하면서 성향적인 게 되게 많이 들어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사업을 할 수 없는 성향인 분들이 내가 사업을 하려고 하니 좀 많이 힘든 부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향을 고치려고 하지 않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성향을 고치기에는 남도 고치기 힘들고 나도 고치기 힘든 게 현실이에요. 그러면 내 성향을 고치기보다는 내가 하고 있는 작업 방식을 바꾸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말했던 내가 소싱하는데 결정을 자꾸 못해. 그러면은 알고리즘적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등록한다. 이런 경우에는 등록하지 않는다를 정확하게 결정을 할 수 있게끔 그런 루트를 생각하는 데만 생각을 하시고 나중에 그게 결정되고 나서는 내가 이 상품을 봤을 때 예, 아니오만 있는 거잖아. 그때는 더 이상 생각하지 않고 실행만 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자기 성향을 바꾸려고 하면은 안 돼요. 기가 약한 사람이 기가 센다? 그것도 안 되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 제가 수강생분들
중에서 괴로워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조금 더 기계적으로 할 수 있게끔 자기 사업을 세팅하고 시스템화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도 힘들죠. 힘들면은 이런 경우에서는 정 사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고 하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사업 선배지 인생 선배는 아니기 때문에 인생에 대한 거는 저한테 물어봐도 몰라요. 여자 이런 건 아자의 사장님 채널 가서 물어보시고, 부업 같은 거는 또 우리 특사장님한테 물어보시면 되고, 그리고 기계적인 거 개발적인 거 노롱쌤한테 물어보면 되고, 저는 사업적인 것만 물어보시면 돼요. 제가 잘한다고 보기에는 뭐하지만 많은 사례들을 봐왔기 때문에 그 사례들 속에서 어떤 사람이 잘하는지는 제가 알고 있잖아요. 그 사례를 설명드릴 수는 있겠죠. 그렇게 많이 물어보고 진행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내 성향에 사업을 맞춰라 라는 말씀 맞으시죠? 네, 자기 성향에 맞게끔 사업을 맞추면은 그것도 또 다른 노하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같이 사업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랑 완전 반대 케이스가 특공대 사장님이거든요. 특공대 사장님처럼 사업하는 스타일도 있어요. 근데 매출은 누가 더 잘나느냐? 제가 잘납니다. 아니, 농담. 마지막으로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사장님이 사람을 한 명 뽑아야 돼요. 딱 2명의 후보자가 있어요. 네. 일은 잘하지만 기가 세고 싸가지가 좀 없어 보이는 사람. 김매네요. vs 네. 일은 못하지만 고분고분하고 착해 보이는 사람. 특사장. 김매님과 특사장님 중에 네. 누굴 뽑으실 건가요? 와! 장단점이 명확해서 둘 다 뽑아서 서로의 보완이 될 수 있게끔 할 것 같아요. 지금도 약간 우리 팀원들 구성을 할 때 그런 식으로 많이 배치하려고 합니다. 잘 피해 가시네요. 왜요? 좋은 얘기는 많이 못하겠지만 이런 컨텐츠가 저번 영상이 조회수가 좀 잘 나와서 올라간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구독하고 좋아요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수기도 가끔 출연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